여러분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지금 동북아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대만 해협은 마치 이젠 터져야 할 변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나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구조입니다. 결론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공급망 대체지, 동맹의 중심, 외교 레버리지 국가로 부상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첫 반전.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본이 위기면 한국도 같이 위기 아닌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제관계에서는 옆 나라가 흔들릴 때 내 가치는 올라간다는 패턴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그 패턴이 펼쳐지고 있어요.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응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여행 경보 발령, 일본 근해 무인기 군용기 활동 강화로 대응했습니다. 예컨대 11월 중순 중국 국영 매체는 일본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고 일본 해역에서는 중국 군용기 드론이 일본 방위선 근처를 수차례 위협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전 국민에게 침공 대비 안내서를 배포했고 미국 싱크탱크 R&D 코퍼레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서 25년 연속으로 대만 유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의 약 60%에서 70% 가까이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어 만약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 감소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고 일본 수산업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 이상 떨어졌다는 산업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산업도 중국 내 소비가 막히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일본이 압박받고 대만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세계가 다시 아시아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한국도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국제정치, 공급망, 외교 보고서, 국방 연구들을 깊게 뜯어보면 일본이 맞는 충격량만큼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다. 이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로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중국은 일본에게 3가지 압박 패키지를 동시에 넣었죠. 1. 경제보복, 5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5일본 식품 규정 강화, 5일본 기업 규제. 2. 관광문화 보복, 5중국인 일본 방문 자제 권고, 5일본 공연문화 행사 규제. 3. 군사 보복, 5일본 근해의 군용기 무인기 투입, 5방 공식별구역 침범, 5대만 해협에서 일본 겨냥 군사 시위 확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관광 수산문화 시장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공급망에서는 하나가 빠지면 반드시 다른 공급자가 들어옵니다. 시장 구조는 공백을 싫어하니까요. 그럼 대체 공급자는 누구일까?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한국산 수입 비중 상승, 일본 관광 위험성 증가, 대체지 한국 급부상, 일본 콘텐츠 규제, 한국 콘텐츠 소비 증가. 이게 감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예요. 일본이 빠진 공간을 누군가가 채워야 하고 한국은 이미 중국과 공급망 연결도가 높으며 친절, 위생, 안전, 음식 4대 요소에서 중국 소비자의 최선 호국 1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즉, 일본이 흔들렸다고 한국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 쪽으로 기회가 흘러옵니다. 대만 리스크, 한국이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만은 세계 심장부예요. TSMC 하나만 해도 세계 첨단 반도체의 60에서 70%를 생산합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은 멈춥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연구기관에서 나온 핵심 보고서들은 대만 리스크 대비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분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한국은 전쟁 위험도가 낮고 기술 수준이 높고 공장 인프라가 세계 최상이고 정책 결정이 빠르고 미국과 중국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전장, AI, 하드웨어 중심국이니까. 그래서 요즘 세계 언론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한국은 대만 리스크의 대체 심장이다. 한국이 대체 생산기지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공장만 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기술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대만과 일본이 위험해질수록 한국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미국 동맹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여기서 두 번째 감정 반전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위협받을수록 한국이 미국의 동맹 내 축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 R&D, CSIS 보고서들은 최근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후방 정비 보급의 필수국이다. 한국 없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 일본은 전면기지, 한국은 안전기지다. 이 문구들이 왜 중요한가? 세계 군사 전략에서 전면보다 더 귀한 것이 안정입니다. 전면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지만 후방 안전기지는 절대 대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이 그 안전기지로 평가받는 순간 한국의 외교적 몸값은 폭발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일본이 중국과 정면 충돌을 하는 순간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동맹의 핵심 지점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한국에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우리는 늘 위기라고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위기와 기회의 경계는 종이 한 장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누군가 흔들릴 때 반사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대만,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험해지니 한국이 더 중요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구조 반전이 터져요. 미국은 원래 일본을 전면기지, 한국을 전진 후방 기지의 중간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정면 충돌 중 군사 경제 외교 리스크가 너무 큼. 대만은 언제라도 불안정해질 수 있음. 실제로 침공 대비 안내서를 전 국민에게 배포한 상태. 그럼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왜냐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지만 직접 충돌국이 아니고 미국 동맹 중 가장 안정적 경제 기반. 세계 1위 조선, 2위 반도체 세계 정상급 배터리. 전자 스마트폰 전장 AI 반도체 공장 기반 완비. 미군이 대만 유사시 의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안전기지.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후방 정비 보급의 중심이며 이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미국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전략 핵심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일본은 적대국, 한국은 설득해야 하는 국가. 여기서 두 번째 감정 반전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과 정면 충돌 중입니다. 대만 문제로 일본이 군사 개입을 언급하자 중국은 일본을 중국 안보 최대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 일본과 동일 취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부품 공급 없으면 중국 제조업 자체가 멈춤. 2. 한국과의 교역은 일본보다 더 크고 더 안정적. 3.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크게 약해짐. 4. 북한 러시아 변수까지 겹치면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 안보의 필수, 즉 중국은 일본처럼 한국을 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을 밀어내면 자신들의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국은 협력 대화 가능 국가라고 따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갖는 묘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전쟁 리스크 낮고 산업력은 강한 안정국. 일본은 지금 중국과 정면 충돌 중입니다.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외교 갈등. 이 조합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지정학적 리스크 낮음, GDP 대비 군사력 최상위권, 생산 인프라 세계 최강, 조선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전장 AI 반도체까지 기술 축 확보. 국가 신뢰도 상승, 한미일 협력 구도 속에서도 독자 레버리지 보유. 이게 바로 현실 국제정치에서 가장 귀한 구조입니다. 전쟁 가능성이 낮으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 위험은 적고 이익은 크고 세계는 의존하고 동맹은 요구하고 중국은 조심해야 하고 일본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 구조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만 느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먼저 이 변화를 감지한 쪽은 바로 세계 언론과 세계 전문가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감정이 아니라 전문가 보고서, 군사 분석, 경제 데이터, 해외 언론 기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청자들은 한국이 저 정도로 평가받는다고? 하고 놀라게 되는 구간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정축이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의 표현은 지금 정말 명확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본의 위험이 커질수록 한국은 안정 역할로 더 중요해진다. CSIS 보고서. 한국은 대만 유사시 후방 지원 정비 보급의 핵심 허브다.
RAND 연구. 한국 없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구조적으로 인컴플리트 불완전하다. 즉 한국이 없으면 전략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한국의 외교 군사적 위치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높아졌는지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며 한국을 잃을 수 없다. 중국 언론도 한국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일본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데 한국에게는 절대 이런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즈, 인민일보 계열 분석 기사들을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약화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중국이 한국에게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때릴 수 있지만 한국은 못 때리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정말로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 대 만중국 갈등이라는 건 뉴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위치, 누구보다 귀한 위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